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요. 코로나가 벌써 막 1000명, 오늘 1000명 너무 깜짝 놀랐어요. 뉴스 보고. 막 다시 아이들 학교 못 가고, 또 정말 이제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 예, 답답합니다. 예.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 막 적어도 2년, 3년 막 간다고 했을 때, 진짜 이제, 설마 2년 갈 거야. 막 이랬는데, 예, 그쵸. 2년 가고 있죠. 네. 답답합니다. 예. 얼른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어서 오세요. 오늘 질의응답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퍼플 아카데미 스피치 대회 하고 있죠. 근데 저 스피치 대회 하는데, 저는 좀 이제 스피치 대회 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인증을 이렇게 베이비 때는 아이들이 리특 인증하다가 이 책 넘어가면 리더스로 넘어가면 인증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퍼블 아카데미 이제 콘테스트에 나온 이 아이들 보면서 벌써 이렇게 컸네? 막 이제 예. 그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진짜. 막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가 고학년 되는 친구들은, 얘가 걔가 맞나?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크기도 하고, 또 우리, 어린 베이비들도 이제 크는 게 딱 보여서 너무 이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랜만에 인증으로 나온 친구들 보면서 너무 예뻐요. 예. 진짜 아이들이 전부 꽃 같죠?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스피치 대회가 뭐 그냥 외워서 읽는 건데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하지만 우리 솔비도 많이 컸어요. 예. 많이 컸어요, 아이들이. 진짜 많이 컸죠.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면서 이렇게 컸고 이게 기초 리더스 읽으면서 리더스로 넘어오고 그런 아이들 또 보면 보람 되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예, 많이 컸어요. 그쵸? 음, 너무 예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드를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이름하고 피드하고 이제 매칭이 될 경우에는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7,5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도 있고 이제 아는 아이들은 보는데 이제 모르는 아이들은 이제 얼굴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잘 못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게 이어서 도서관 와도 이제 예, 그쵸. 와서 보게 되죠. 기초리더스 읽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이들이 모두 커가지고 이렇게 막 챕터북 이제 소개하고 책 소개하고 영어도 너무 잘하고 발음도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스피치 대회로 나와서 이야기를 전부 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많이 언니만큼 컸어요. 예. 그래서 진짜 많이 컸고 그리고 잘 하기도 하고 이 친구 벌써 챕터북 읽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너무 예. 예쁘고 이제 막 뭐라고 할까? 예. 전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왜 도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꽁꽁 숨지 마시고, 나오시면 좋거든요. 어차피 우리끼리 팔로우 되어 있어서, 이게 외부에서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특히 막 2016년생 아이들 진짜 많이 컸어요. 2016년생, 2015년생 친구들, 저 라이브 방송할 때, 베이비로 들어와서, 예, 들어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막 이제, 6살이 됐더라고요. 6살. 그래서, 보면,
그렇죠. 진짜 좋은 기회죠. 너무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아이들이 읽어볼 수 있는 기회고, 영상으로 사실 이제 초등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 세대라 초등학교 가면은 영상으로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시간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본 것들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연습해보고 외워보고 말로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회화는 사실 그러면서 늘거든요. 그래서 스피치 대회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스피치 대회만 하고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이제 리딩을 하고 있고, 그 리딩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계기를 한번 마련하면서 하는데 7,500명인데 신청 1,000명 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음지에 숨어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숨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뭐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서브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국제학교 다녀서 서브로 내가 뭐 리딩만 관리할 거야, 그리고 퍼플 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속상한 거는, 내가 그럼 아이들 다 웃고 있죠. 예, 재밌거든요. 엄마랑 영상 찍는 게. 내가 정말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퍼플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라방은 꼭 5번만 들어보세요. 예, 라이브 방송 5번만. 내가 너무 피곤해도, 예, 너무 피곤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추석 때도 하고, 설날에도 하고, 휴일날도 하고, 토요일날도 거의 한 달에 2번꼴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라이브 방송 못 들어는 어떻게 보면, 그쵸. 여러분, 피곤해서 못 들어 하면 저도, 뭐, 너는 원장이니까, 예, 너는 뭐, 그게 업이니까 해라. 아닙니다. 저도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들도 저희 거의 80분 되고, 저희 본사 지금, 목동 본사에만 직원이 60명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선생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라방.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고, 이게 정말입니다. 아이가 진짜 읽는 게 정말이고,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이제 매일 말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뽐내면서, 서로 이게, 저 친구가 해,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아이들이 영어적 자신감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학군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학군지의 가장 큰 장점은요, 학원이 많다, 아니면 뭐 거기 가면 좋은 선생님이 있다, 아니에요. 학군지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공부를, 예,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꼭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내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학군지만의 단점들도 막 이렇게 뭐 공부에 몰입한다, 뭐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대표이기도 하고, 많은 직원을 뽑아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가장 끝에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끝에. 가장 처음에 하면 안 되는 거. 남의 탓입니다. 남의 탓. 남의 탓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못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해보지 않고 남의 탓부터,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어. 그쵸? 남의 탓을 하는 건 결국은 회피입니다. 회피예요. 맞아요. 포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만약에 해보고자 했다면 그냥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물론 막 정말 너무 자기 탓만 하다가 뭐 심한 우울증이 오는 것도, 예, 항상 중용을 하시라고 그랬죠. 예, 너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 천주교거든요. 근데 천주교인데, 이제 냉담한 지 오래됐죠. 냉담 시자죠.
대학 때 뭐, 이후로 안 갔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교리나 이런 주기도문에 오면 내 탓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내 탓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내가 이제 스스로 내 탓이라고 모든 걸 껴안고 막 그걸 다 고뇌하는 것도 전 나쁘지,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해보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해보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나한테는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만 무조건 나한테 이걸 안 해줬어, 나는 이거 몰라, 나한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안 하시면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너무 애타는 게, 도와드리고 싶어도요, 나오셔야 도와드려요. 그쵸? 말을 하셔야 도와드려요. 그런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퍼플 별로야 라고 하면 속상합니다. 왜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벤트 저희 맨 처음에 이제 새로운 신입 원생 모집할 때 이벤트 있다는 말 잘 안 하죠. 그쵸? 그리고 뭐 이벤트 비용이 뭔가 월 비용이 청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루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전부 참여해서 읽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보고 내가 한번 외워보고 이러면서 정말 아이들이 많은 에너지를 얻거든요. 서로 에너지를 많이 얻어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아이들 다 웃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하고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오늘 막 두 마디 외꿈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예뻐요. 지연이도 많이 컸어요. 예, 많이 컸어요.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진짜 배트, 우리 하예리도 되게 예쁘죠. 예. 배트부터 올라온 친구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예. 이렇게 크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모두 다 너무 우리 재기 발랄해요. 예, 엄청 예쁩니다. 예, 우리 수연이도 있네요. 그쵸.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예. 그래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난번에 아점저 오렌지님까지 해드렸어요. 자, 원이버니 12기 그린님. 예, 현재 초3이고요. K12기 리트블루 7주 단계입니다. 입학 당시 테스트 AR 1.0 나왔고 처음 봤어요. 예, 리프로 테스트에서 15, 렉사일 나와서 6월부터 추천 도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6월 리프로 테스트는 85, 렉사일 나왔고요. 퍼플은 진도대로 다 하고 있고, 리딩 특공대에 추가로 EBB 퀴즈 풀기면 A에서 C단계까지 현재 다 했으면 정답률은 92%입니다. EBB D단계 읽고 풀고 있고요. 아직 르네상스를 신청하지 않아 추천 도서에 나온 도서 중 리프로 퀴즈책 중심으로 읽고 풀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가다가 9월 입학 시즌에 르네상스 신청해서 쭉 하면 되겠는 거겠지요? 예, 그러셔도 됩니다. 퀴즈를 굳이 그렇게 많이 안 보셔도 되고, EBB 읽어 가시면서, 예, 그리고 EBB 말고 리프로 안에 있는 또 책 추천이 되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추천되는 책은 리프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리프로를 전부 레벨별로 해서, 예, 보고 퀴즈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뭐가 있냐면, 지금 방학 계획 중에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이상 리특을 하는 친구들을 좀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학 때, 이제 저희 조카가, 희정이랑 동갑인 조카가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은 선택이니까, 영어 교육을 늦게 시작해서 우리 조카는 11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기에 하고 있고 11기에 시작을 해서 기본부터 쭉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2.0 문턱에 와 있어요. 프리K부터 시작했고 K단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조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초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올라오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리특을 하면서 그 초등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물론 이제 아이의 성향에 따라 천천히 할 수도 있겠지만 초등이라서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친구들은 빨리 끌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초등 대상으로 해서 지금 K단계에서 초등을 하고 있는 친구 중에 좀 빨리 이렇게 이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2학년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좀 박스떼기도 해보고 이 친구들 리딩 가이드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13기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7월 때부터 13기 모집을 하는데 학기가 9월에 시작입니다. 그래서 좀 얼리버드로 미리 등록한 친구들은 8월 한 달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아이들이 조금 리딩에 익숙해지면 이게 9월에 학기 시작해도 이제 정말 이게 이제 퍼플의 그 48주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뭐 1주차, 2주차 학습을 할때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리버드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알파벳을 떼는 친구들은 알파벳을 떼게 해주고 알파벳을 좀 익숙하게 해주고 그리고 초등 친구들은 박스 떼기로 해서 1학년도 돼요. 1학년도 됩니다. 그래서 박스 떼기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 좀 듣기 단계를 좀 가늠을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봐서 아이들을 단계로 뭐 A, B, C 정도 이렇게 반을 나누고 그다음에 뭐 AB는 이제 리특 같은 경우는 알파벳을 아예 모르는 친구, 무슨 알파벳만 알고 대표음과 모르는 친구, 대표음과 정도 아는 친구 이렇게 구성이 되고 뭐 지금 13기만 해도 되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방학 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친구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지금 K12기구 리특 블루 7주인데 리프로 테스트가 85가 나오고 정답률이 92% 정도 되면 이 친구는 박스 떼기로 방학 정도에 돌려주면 충분히 2.0이 나올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빨리 이렇게 2.0이 만들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이걸 리특의 박스 떼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실지 몰라요. 그래서 리특의 박스 떼기를 아이의 진도별로 좀 잡아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우리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게 지금 리딩을 하는데 정말 얘가 읽어서 리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억지로 리딩을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듣지 못하는데 하나도 뭐 영상 같은 걸 안 들려주세요. 그리고 막 아이한테 못 따라 읽는다고 막 계속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러니까 아이는 점점 그 작업이 싫어지거든요. 근데 반면에 초등에 시작했는데도 엄마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잘한다 우쭈쭈쭈 하면서 하는 친구들은 진짜 잘 올라와요. 도서관에 와서 봐도 진짜 집에서 막 엄마가 억지로 끌고 온 친구들은 정말 리딩하기 싫어하고 뭔가 그 시간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못해도 아이가 좀 나이가 있어도 괜찮아. 나 천천히 갈 거야. 나 천천히 시작했어. 라고 하고 아이한테 그래 잘해. 너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의욕을 돋던 좋은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은 이게 그 리더스를 쭉쭉 읽으면서 하루에 막 12권, 13권씩 읽어가요. 12권, 13권씩 읽어가면서 아이가 리딩 레벨이 제대로 가이드만 하면 막 성장해 나가거든요. 이게 제가 이 답답함이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이런 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안 들으세요. 라이브 방송을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고 안 하신 채 그냥 이렇게 쉬운 책을 너는 왜 못 읽냐고 아이한테 계속 그러세요. 그런데 안 가르쳐줘서 안 들려줘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지금 원희버니맘처럼 초등학교 3학년 물론 이제 원희버니맘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친구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여름방학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꼭 신청하시고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아이가 조금만 더 리특 이게 박스떼기 반박스떼기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충분히 잘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너구리 3기 옐로우님, 9세 남자아이고, 4.2, 3.3, 3.4, 485, 492, 500이 나오고요. 점수가 들쭉날쭉 리딩하면서 복화를 이해하거나 추측하면서 못 읽어요. 그러니까 복화가 많은 긴 책을 못 읽어내고, 정답률은 워카 낮은 90에서 100%, 워카 높은 책은 80에서 85%예요. 자, 여기까지.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수만 보면 다 보인다고 그랬죠. 9세 남자아이고 AR은 4.2, 3.3, 3.4, 넥사일은 485, 492, 500이에요. 이 친구요, 복화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친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는 지금 AR 대비 넥사일이 높습니다. 그러면 단어 뜻은 알고 있어요. 단어 뜻은 알고 있는데 추측하면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 워카가 낮은 책은 90에서 100%고 워카가 높은 책은 80에서 85%라는 뜻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책이 길어지면 이게 이제 문장을 끌고 가는 힘이 없는 겁니다. 영어 책을 많이 안 읽었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좀 길어지면은 이게 거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넥사이에 485에서 500 정도 나오는 친구라고 하면 최소한 한 3000에서 4000대의 리더스는 챕터북, 얼리 챕터북은 읽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자만 읽어낸다고 하는 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장을 쭉 읽어내면서 그걸 좀 참고 계속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면서 읽어내는 그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아이가 계속 가다가 이제 계속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봐봐요. 이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아이가 집중하고 한 문제를 끊임없이 파서 이걸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친구가 있고 어려워지면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려워지면 빨리빨리 포기하는 친구들은 긴 책을 못 읽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캐블러리를 알아도 문장에서 이게 보캐블러리 능력뿐만 아니라 문장의 스트럭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장의 구조를 보고 우리하고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보고 계속 그걸 가지고 바로바로 뜻을 캐치해내려고 노력하는 능력들을 책을 읽으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좀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화는 어느 정도 능력이 돼서 넥사일 테스트는 잘 보는데 책이 길어지면 정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워드 카운트가 높은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책을 집중해서 2번 정도 읽을수록 그러니까 같은 책을 2번이나 3번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문제를 100점 맞아가면서 연습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100점을 맞는 레벨 그러니까 워카가 낮은 책에 100점 워카가 높은 책에 80에서 85면 워카를 낮춰가는 거예요. 만약에 4000에서 워카가 80이야 그러면 3000 2000으로 낮춰서 2000부터 올라가죠. 다시 3000으로. 그럼 3000을 읽었는데 85야. 그럼 한 번 읽었을 때 85면 다시 한 번 읽고 리프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러닝을 먼저 풀고 다시 한 번 읽고 리프로를 풀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얼리 챕터북을 읽을 때 한 가지 제가 진짜 신신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보캐블러리를 제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지 공부를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보캐블러리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리딩만 하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소리쳐서 외우고 제가 저 흥분했죠. 소리쳐서 제발 왜 이러시냐고 얘기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초등분들이 제가 보캐블러리를 안 외워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애가 5세, 6세면요. 보캐블러리를 외우지 않아도 말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가 잘할 수 있어요. 아이가 그 단어를 유추하면서 막 가요. 그렇지만 초등은 보캐블러리 학습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보캐블러리 학습을 이렇게 복화 문제집을 따로 사서 풀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르네상스 러닝에 나온 복캐만 충분히 하셔도 르네상스 러닝에 나온 문제만 충분히 하셔도 충분히 그 능력을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2점대, 3점대, 4점대 가면서 5점대 정도 되면 복캐 능력이 확 올라와요.
그 정도만 하셔도.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케블러리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풀고 그 문제를 2번 나왔을 때 안 풀어야 돼. 복해는 한 번 나와서 틀리면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왔을 때 이게 안 틀리도록 그 사전에서 찾아보죠. 그것도 막 두꺼운 사전에서 찾아보라고 하지 마세요. 왜? 두꺼운 사전에서 찾으면 찾기 싫거든요. 그냥 롱맨 딕셔너리 열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자기가 그 대신 치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쳐서 내가 그거 치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한번 쓰고 데피니션 쓰고 그리고 그림 그려보고 예, 정리를 한번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복해가 낮은 친구들 보통 복해 때문에 못 이렇게 이제 그 도서관에 와서 복해 때문에 못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너 복해 문제 안 풀지? 그러면 열어보라고 하면 복해 문제, 그러니까 3개씩 나오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밀려있어요. 끝도 3개 풀어도 3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2번째. 근데 다 없어. 복해를 다 풀었어. 그런데 낮은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봐요. 너 보케블러리 문제 풀어? 푼대요. 그럼 찾아봐? 예, 찾아본대요. 그래? 써봐? 아니요. 눈으로만 보는데요. 예, 눈으로만 본대요. 자,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걸 찾아서 보고 내가 직접 써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림도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도 그려보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리뷰를 하는 거죠. 내가 틀린 문제, 르네상스 러닝이나 리프로가 틀린 문제를 보면서 아이가 왜 어디서 틀렸는지 책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하세요. 책에서 찾아보라고 해서 그 책에서 그걸 찾아보잖아요. 근데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스킵한 거고, 찾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거기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어를 모르겠냐? 제가 롱맨 딕셔너리 사이트에 가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롱맨 딕셔너리 사이트에 가셔서. 예. 그래서 그 단어를, 모르는 단어를 적어서 그 단어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해 활동을 뭐 그걸 복해 시간을 잡고 하라는 게 아니라 리딩을 할 때 모르는 단어를 한두 단어씩 찾아보고 보케블러리 문제를 풀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면 충분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긴 문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제 집착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어려우면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도 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그래서 2번씩 읽으라는 거거든요. 2번씩 읽으면서 내가 정답률이 좋아지는 구간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워드 카운트를 올려가셔야 되는 것. 그리고 복해는 복해 문제집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복해 문제집 한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왜냐면 문장에서 나오는 복해를 익혀야 진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아니에요. 영영으로 읽으세요. 예, 문장에서 아는 문장 이제 내용을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문장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으면 그 단어를 가지고 정리해 보시라는 거죠. 되셨죠? 예. 그리고 옌옌 10기 옐로우님 8세 10기 K단계 여하고 5월 6월 테스트 주번 봤는데 1.9 1.5 넥사일은 39 36 리트 그린 진행단이고 리더스북은 하루에 4번 5번 소리내서 읽고 퀴즈 풀고 있습니다. 리더스북 읽은 지 한 달 정도 됐고 0점대는 퀴즈 거의 100% 100점 그리고 0.9에서 1.1 3권 정도 읽고 추천도서는 1.2에서 1.5 단어로 1.5가 나와서 단어를 몰라서 이제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도 일단 퀴즈를 푼 후에 제가 다시 읽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0점대 책을 더 많이 읽게 해야 될까요? 목표 워드 카운트가 14,000이면 리특 제외하고 하루에 500 워드 카운트 채워서 읽히면 될까요? 리특 1시간에 리더스북 1시간 정도 있는데 아이가 재밌어하지 않아서 리더스북을 몇 권 읽혀야 될지 아이랑 늘 실랑이 중입니다. 자, 보세요.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글 퀴즈에 들어가셔서 단어를 놓고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림으로 찾아주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림 사전으로 보시면 돼요. 자, 8세고 10기 K단계 여한데 1.9, 1.5가 나왔고 39, 3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스북을 4번에서 5번, 2번 소리내서 4권에서 5권을 2번 소리내서 읽고 퀴즈를 풀고 있는데 0점대 퀴즈는 100점이고 1점대 1.2에서 1.5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 1.2에서 1.5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추천도서 리스트로 잘 들으세요. 추천도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내가 추천도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추천도서의 메커니즘은 이 아이가 0.9에서 1.1은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특히 0점대, 1점대, 2점대, 렉사일 300 미만에서는 아이의 정답률이 85%가 나오는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아이가 영어 능력이 상승이 됩니다. 75에서 85%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100점을 맨날 맞는 책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맨날 100점인 책을 읽으면 사실은 실제로는 아이의 능력이 상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면 아이가 약간 어려운 걸 해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줄넘기를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나를 거의 한 달을 해요. 하나나 두 개를 넘는 걸 한 달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나 두 개,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나 두 개 할 때 그냥 포기하고 안 해버려요. 그러면 줄넘기를 10개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나 두 개를 한 달을 하더라도 꾸준히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10개를 넘고 갑자기 100개를 넘습니다. 줄넘기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영어 리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공부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할 때는 막 틀리고 어렵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어려워요. 파닉스도 그렇고 모든 학습은 다 그렇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에서는 아이의 저항이 심해요. 엄마 나 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 이 레벨을 구간을 1년을 읽혔는데 희성이가 1년 동안 1.1과 1.2, 1.3을 왔다 갔다 해서 6세 때 그걸 읽혔을 때 진짜 피규어를 거짓말 안 하고 1000개는 샀어요. 그래서 하나 100점 맞을 때마다 피규어를 하나씩 줬어요. 그거 다 읽으면 피규어 준다고. 미더스북 산 만큼 피규어를 샀어요. 그래서 그 단계책을 막 줬거든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기를 읽혀나가는 게. 여기가 스트레스 엄청 받는 구간이에요. 여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구간이 맞아요. 왜? 못 읽으니까. 아직 못 읽으니까 여기 구간을 넘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1.2에서 1.5를 어려워하면 일단 책을 2권으로 줄이세요. 책을 2권을 줄이고 한 번 읽고 한 번 쭉 읽어요, 아이가. 근데 읽을 때 옆에서 지적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파닉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못 읽어내는 구간을, 못 읽어내는 단어를 야, 너 이 단어도 못 읽어? 그러지 마시고 옆에서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만약에 애가 캔을 못 읽으면 캔 그러고 읽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간을 다 읽은 다음에 그러면 아이가 어느 구간을 잘 못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제 좀 아이가 어려워하는 구간을 얘기를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구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퀴즈를 한번 풀어요. 그래서 이 퀴즈를 풀었는데 80점이 넘었어. 그러면 넘어가요. 근데 아이가 80점이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퀴즈를 다시 한번 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절대로 아이한테 너 왜 못해라고 비난하시면 여기서 끝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줄넘기 하나 하는데 옆에서 막 비웃어. 너 하나밖에 못해? 그러고 막 비웃었어요. 절대로 줄넘기 하려고 안 해요. 근데 하나 하고 2개 하면 막 물개박수를 쳐줘요. 야, 너 2개나 했어, 오늘은. 야, 3개 했어. 막 이렇게 물개박수를 쳐주면 아이가 의욕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이가 이 구간에서 잘 못할 때 아이한테 비난하지 마세요. 못할 때는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시작했는데 잘하면 우리 아이 언어 천재게요. 영어 뭐 하려고 배웁니까? 그냥 태어나면서 잘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구간은 아이한테 무조건 잘한다. 너 진짜 대단해. 잘한다 하시면서 80점 맞아도 막 너무 잘한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2권씩 읽히고 2권씩 읽히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속도가 확 붙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8세기 때문에 이 친구가 8세기 때문에 처음엔 2권을 1.2에서 2권을 어려워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1.6이 넘어가면 갑자기 막 5권, 6권 이렇게 읽어가요. 근데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제가 하시는 대로 아이한테 큰 소리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 같이 그런 활동을 하고 리특을 병행하시면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하시고 못하는 게 당연하다.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아요. 나는 칭찬 머신이다. 우리 모두 칭찬 머신이 되자고요. 그쵸? 제가 요즘에 희성이가 2학년이 되고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살이 많이 쪘잖아요. 제가 뚱뚱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나한테 뚱이라고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라고 부를까? 그랬더니 자기한테 그렇게 부르죠. 아, 그러면 이제 수학 천재라고 부르겠다고. 제가 맨날 희성이한테 수학 천재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말이 힘이 있다고요. 얘가 요즘에 수학을 되게 잘 풀어요. 이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뚱이 이제 놀리거나 막 이렇게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수학 천재 왔어? 우리 수학 천재 뭐 먹고 싶어?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평소에 막 4시간 5시간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풀던 거를 요즘엔 2시간이면 풀어요. 1시간 반 2시간이면. 그래서 이게 말에 힘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다 영어 천재라고 하세요. 저기 리딩 천재 막 이러세요. 아이한테 너 리딩 천재구나 막 이러면서 예. 수학 천재 권꼼꼼. 우리 권꼼꼼. 이제 저도 다음에 보면은 권꼼꼼이라고 불러줘야 되겠네요. 예. 저도 양꼼꼼이라고 부를까요? 그쵸. 리딩 천재라고, 영어 천재라고 막 불러줘 보세요. 근데 말에 힘이 있어요. 연산유서. 예. 그렇죠. 영어 천재라고 불러주세요. 너 영어 천재라고. 구경수 천재는 좀 너무 가셨는데요. 예. 영혼 있게 불러주세요. 또 뭐 영혼 거기다 안 태워봤자 또 그거 영혼 아껴서 뭐 하려고요. 예. 구경수 밑에 천재. 너무 깁니다. 예. 리딩 천재. 예. 리딩 요정. 예, 리딩 천재, 리딩 요정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목이 계속, 국영수 천재는 너무합니다. 예, 계속 그렇게 불러주자고요. 예, 그리고 염량님, 9세 남아 K단계 4개월 보충반이고 리트 블루 단계고 SR 1.8, 렉사일은 BR10, 리더스 5권씩 2번 소리내어 읽고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책을 볼 때 제가 옆에서 단어를 정확히 발음하는지 확인하고 읽고 있어요. 처음 읽을 때는 천천히 생각하며 읽게 하고요. 2번 읽을 때는 제대로 읽게 하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모르는 단어를 함께 유추해본 뒤 문제를 풉니다. 물론 퀴즈는 제 개입 없이 아이가 풀고 90% 정도 됩니다.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고요. FM이시죠? 예. 리딩 가이드 Q&A 찾아보니 단어 유추나 의미 확인은 책 읽을 때 하지 말고 퀴즈 푸는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하라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퀴즈 풀기 전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스스로 유추해보게 한 다음에 틀렸을 때 그 문제 퀴즈 80점 맞고 60점 맞는 거 기록에도 안 남아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가 일단 스스로 생각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게 이제 수학할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한번 머리를 쥐어 짜봐야 돼요. 제가 인터뷰한 친구 12문제 풀었는데 진짜 잘했다고 칭찬해 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게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의 학습 능력, 향상 능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과제 집착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틀리기 싫어서 스스로 고민을 합니다. 이걸까? 저걸까? 이건 이래서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저래서 아닌 것 같은데, 이 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스스로 막 머리를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컴퓨터도 막 돌아가는 소리 나면은 이게, 컴퓨터 좀 돌고 있고, 컴퓨터가 일을 하고 있구나, 느끼듯이 뇌도, 이게 얘가 그걸 틀리기 싫고, 맞고 싶고, 그러면서 머리를 쥐어 짜는 순간, 막 머리를 쥐어 짜면서 이게 골똘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학습 능력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고 하는 공부를 하면 발전이 더딥니다. 아니면 발전이 없는 경우 많아요. 대부분의
그 아이들 엄마가 진짜 옆에서 많이 봐주는데 성장이 더딘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1에서 10까지 모두 다 알려주고 돌다리를 다 놔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다리를 놔주니까 아이가 머리를 골머리, 예, 이게 이제 쥐어 짜보는 순간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왜 틀렸는지 확인해서 그게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아하, 이거였어. 내가 막 고민했던 거를 아하, 이거였어. 알면서 오히려 아는 게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막 하다가 뭔가 이렇게 탁 실마리가 풀렸을 때 머리가 화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쵸?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능력을 갖도록 스스로 유추하는 힘을 생기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잘하고 계세요. 예, FM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밤비네 블루님, 2점 후반, 3점 초반에서 리딩하고 있는 K단계 7세 여아입니다. 2.8, 3.1, 3.0, 5.3 튑니다. 예. 3.9, 3.7, 511, 509, 573, 568. 예, 언어감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604. 하루 만 카운트 목표로 500에서 6,000 카운트 정도 도서를 섞어 읽고요. 그리고 예. 섞어서 평균 5권에서 6권 정도 리딩하고 5,000 이상은 1회도 AR 문제 틀린 경우 제독하고 렉사일, 예, FM으로 하고 계세요. 기존의 리트 워드 카운트 적은 책을 리딩할 때 발음은 운율감 있게 리딩해오곤 했습니다. 점점 리딩 워카가 늘어날수록 워카를 한꺼번에 늘린 건 아니고 낮은 워카부터 책의 권수부터 늘려서 책당 워크를 늘려서 책의 권수를 줄여가면서 늘려왔어요. 잘하고 계셨어요. 리딩할 때 후루룩 하는 바람에 발음을 너무 뭉개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게 빨리 읽습니다. 빨리 읽고 싶어 합니다. 녹음해서 들려주면 본인도 단어 하나조차도 못 알아들어요. 예, 마치 눈으로 빠르게 훑어 내려가고 입은 대충 따라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똑바로 읽습니까? 후루룩 읽습니까? 후루룩 읽죠. 성인도 그렇게 읽습니다. 그쵸? 성인도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읽으면서 정확한 발음을 해라? 어머니가 해보세요. 반비네님이 해보세요. 못돼요. 반비네 블루님도 못하세요. 지금 이제 워카가 늘어나는 단계에서 그걸 정확히 또박또박 읽어서 워카를 늘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목도 아프고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박또박 읽으라고 하면 아이의 워드 카운트를 잡아 끄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아이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벨 때에서는 왜냐면 눈이 더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단어의 인지력이 상승되면서 입으로 읽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게 더 빨리 가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빨리 가기 때문에 말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박또박 읽으라고 챕터북을 넘어가면서 또박또박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 읽고 정답률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 제대로 읽어 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킵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빨리 읽을 때는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정답률이 낮으면 잡으면 되는데 정답률이 뭐 70%, 뭐 40, 60% 막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때 또박또박 읽으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친구가 워드 카운트를 막 늘려야 될 때라서 이게 지금 이게 눈으로 먼저 막 읽고 이게 막 발전을 해가는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야 또박또박 읽어 그러면 거기서 탁탁탁탁 잡혀요. 그쵸? 그래서 아이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것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묵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해요. 워카가 많아지면 발음이 뭉개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워카가 긴 책을 읽을 때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 2단계에서 제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읽은 책을 음원을 들려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책을 음원을 들려주면서 아이가 다시 한번 내가 읽었던 내용을 되뇌이면서 들어보는 기간을 두면 거기서 듣기 능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스스로 발음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발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거기서 뭉개져서 빨리 읽고 싶어하고 여기 때는 워드 카운트를 늘리는 구간에서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막 다 워드 카운트 그 긴 거를 막 또박또박 읽으라고 옆에서 애를 잡고 계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엄마도 그렇게 못 읽어요. 그쵸? 그래서 눈으로 빨리 내려가고 하는 건데 그건 맞는 거고요. 모든 책을 그러지 않고 챕터북이나 리더스 중에 그림책이 별로 없고 월카가 길다 싶으면 속사포가 시작됩니다. 왜냐면 눈이 더 빨리 가니까. 그쵸? 스토리가 가니까. 왜 애들을 그렇게 FM이세요? 그쵸?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갈 수 있게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읽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예. 놔두세요. 정답률 좋은데. 아, 정답률 좋은데 애를 왜 잡아요? 막 옆에서, 야, 너 또박또박 안 읽었으니까 스킵했어. 다시 읽어. 그러면은 엄마랑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엄마가 싫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놔두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천천히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챕터북에 음원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읽고 난 다음에 음원 CD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음원을 들으면서 따라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그렇게 속사포처럼 읽고 난 다음에 그 음원을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다시 한번 내가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었지, 그리고 그 내용이었지, 그리고 챕터북 정도 읽을 때 되면 아이가 이제 거기를 연상해서 읽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떠올라요. 연상작용이 돼요. 그래서 듣기 능력이 정말 좋아지고요. 그리고 아이가 제대로 발음을 제대로 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파닉스가 잡힙니다. 그래서 G2 단계나 G2 단계 넘어갔을 때 내가 들은 음원을 다시 들으면서 파닉스를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죠. 차에서 음원을 들지 애가 질색하던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좋아하는 책을 들려주면 질색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들려주고 싶은 책 말고요. 아이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들어도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으로 들려줘야지. 너가 오늘 A라는 책을 읽었으니 오늘은 A를 차에서 읽자꾸나.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죠. 내가 싫어하는 책을 읽었는데 차에서까지 그러고 싶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예. 따라 읽기, 막 음원 따라 읽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음원 따라 읽기. 하고 싶나? 예. 할 때도 질려하는 공부법은 아이한테 시키지 마세요. 예. 내가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공부법과 내가 할 때, 이건 좀 질리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애한테 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파닉스가 덜 돼서 못 읽어서 그런 것보다는 빨리 읽고 빨리 끝내고 싶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네. 그쵸? 예. 그리고 40분에서 퀴즈 점수가 안 좋아서 2번 읽음 2시간 리딩하는 거, 천천히 읽으면 1시간 리딩하라고 말해주는데 인지하는 듯 하지만 바로 다른 뒤로 흐른 것 같아요. 평균 95%면은 북퀴즈 감이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안 읽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예, 챕터북 리딩할 때, 예. 그쵸. 이제 눈으로 보면서 머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로 연상을 하면서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엉뚱한 곳에 갈 수 있죠. 근데 엉뚱한 지점을 읽는다기보다는 생각하면서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짚어가면서 꼼꼼히 읽으면서 정답률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챕터북이나 긴 책 가면 정답률 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가이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SR하고 렉사일이 커도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 SR하고 렉사일 갭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SR이 좀 낮다라고, 이 친구는 언어감이 좋고, 그리고 그 좀 단어를 곱씹어서 자기가 그 단어가 뭔지 유추하면서 단어를 알아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7세잖아요. 7세니까 어떻게 보면 단어감이 좋아서 단어를 먼저 인지해 나가는 거지, 뭔가 발전 속도에서 떨어져서 뭐 렉사일과 AR의 갭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발전 속도의 갭이 큰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7세라서 머리가 크고 있는 속도에 비해 단어 인지력이 더 빨리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가 뭘 거라고 추측하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혼자 인지해가는 인지력이 큰 걸 뿐이지, 뭔가 이 친구가 막 그 발전이 느려가지고 뭐 천천히 뭐 한글 독서를 시켜야 되고 뭐 그런 수준으로 갭이 있는 건 아니에요. 7살이라서 그 스토리 이해력은
제 속도에 가고 있는데 뭔가 그 보케블러리 능력은 좀 더 빨리 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뭐 리딩으로 하다 보면 채워집니다. 그거는 아이가 뭐 7세 후반 들어가면 그거 확 좋아져요. 예. 눈치 빠른 스타일이 아니라 아직 어린 거죠. 애기가. 예, 7세 초반이니까 아직 어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국이 K6세 여하고 리트 그린 단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기초 리더스 외운 것 같이 잘 읽어가는데 리더스를 읽다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면 블렌딩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대충 첫 소리 보고 아무렇게나 읽어버리는 이거는 그린 단계 특징이에요. 예, 블렌딩에서 읽어낼 때가 되지 않았나. 블렌딩은요.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오렌지 단계부터도 블렌딩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퍼플 다 하고 챕터북 들어가서 그때 이제 리더스 읽어가면서 소리 내면서 그 블렌딩 시작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건 아이들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블렌딩을 꼭 그린 단계에 블렌딩을 해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응가 읽어보라고 하면 모른다고 할 때도 있고 읽어내는 것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테스트는 시도도 못 해보고 퀴즈만 풀어보고 있습니다. 기초 리더스는 많이 봤다고 지루해진 것 같고 리더스는 모르는 단어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으니 하기 싫어하니 이래저래 리딩 정책입니다. 일단 그린 단계시니까 지금 6세잖아요. 근데 저는 그린 단계시면은 아이한테 영상을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계에서 아이가 아직 6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뭔가 이제 기초 리더스 영상도 좋고, 그리고 저희가 그 퍼플 아카데미가 영상을 보조 자료로 정말 많이 드려요. 그쵸? 참고 영상을, 파닉스 영상도 그렇고, 블렌딩을 하려면 사실은 리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상 노출을 위해서 블렌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성이 같은 경우도, 저희 알버트 같은 경우도 블렌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희성이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1년 반을 프리스쿨 프랩을 봤어요. 그러니까 프리스쿨 프랩이나 아니면은 알파블록스도 보고, 그리고 여자아이들 좋아하는 그런 파닉스 영상들 선생님이 쭉 적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유튜브 영상에 알파블록스나 이렇게 영상들이 있잖아요. 관련 영상들. 지금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이트워드 리더스나 이런 내용들이 이 관련 영상들이 있어요. 파닉스나 블렌딩을 좋아하는 영상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서 정말 유튜브 이걸 굳이 사지 않으셔도 돼요. 프리스쿨 프랩은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게 프리스쿨 프랩이고요. 예. 그리고 알파블록스도 많이 보죠. 이 알파블록스 말고도 상당히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알려드리는데 이제 알파블록스 이외에도 영상이 많이 있고 그런 영상들을 이제 좀 보시라고 저희가 알려드리는데 여자아이들은 알파블록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좋아해요. 예. 그쵸? 여자아이들은 이 영상 되게 좋아해요. 올리브 앤 라임. 예, 레스큐. 그쵸? 네, 맞아요. 알파블록스는 학교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여자 친구들은 이 영상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게 파닉스 응가 익히기에 정말 좋아요. 그쵸? 예. 그 카페에 보시면 제가 추천해 놓은 거 있거든요. 좋아하겠죠?
예, 이게 파닉스 영상이 많아요. 대표원가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많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프리-K, K단계에서 영상 노출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프리-K, K단계에서 영상 노출을 많이 해야 되고, 아이들이 요즘에는 굳이 뭐 비디오로 오히려 비디오로 사는 게 더 영상이 좋지 않고, 여러분 지금 뭐 쿠팡 플레이에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파닉스 영상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도 이렇게, 이런 건 다 100% 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공개로 되어 있어서, 예.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또 이런 영상이 퍼플 아카데미의 보조 자료에 보시면, 아이가 그때 이렇게 좀 연관된 영상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상들이 많이 있고, 그런 영상들을 이게 이제 우리 아이가 블렌딩을 못해, 그래서 너 왜 블렌딩을 못해, 읽어봐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노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듣고 노출을 하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게 아이들이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 할머니 주세요,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 영상을 제대로 이렇게 좀 보시고, 그 이외에 부가적인 것도 정말 공유해서 많이 드리거든요. 파닉스 시리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가 좀 재미있는 쪽으로 많이 노출해줘. 특히 남자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사이언스도 그렇고요. 남자아이들은 사이언스 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언스 영상을 보여줘도 되고. 근데 뭐 이제 거기다 막 카본 이런 거 보여주지 마시고요, 제발. 예, 똑같은 영상이라도 교육적으로 만든 영상하고 흥미로 만든 영상이 달라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만든 영상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6살이면 아직 애기입니다. 6살이면 아직 애기여서 이렇게 이제 아이가 블렌딩을 못했을 때 영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좀 질려할 때 그 영상을 당근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래, 제가 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저는 이성이가 이제 음원 듣는 게 당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성이가 이제 엄마 나 오늘 수학 빨리 풀면 나 음원 들어도 돼? 막 그래요. 그리고 그래, 이제 영어 음원 듣는 거를 그래 30분만 들어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영어 영상 유튜브로 보는 게 이제 당근이 되는 거죠. 그래 오늘 리딩 잘하면 너 좋아하는 올리브 영상 30분만 보여줄게. 그러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겠죠.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을 이렇게 뭐가 좋아하는지 옆에서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당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근을 하는 세상에도 아이가 뭐예요? 예, 당근, 그쵸. 쉬는 시간에 영상 음원 노출하면서 귀 뚫리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노하우를 갖고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하려면 엄마도 즐거워야 돼요. 빨리 그린 단계 가야 되는데, 빨리 옐로우 단계 가야 되는데, 막 이러시면서 하시면 엄마가 그런 게 아이한테 그대로 가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그래?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 이제 팀장분들은, 저희 이제 회사의 팀장분들은 들어오면 영어를 안 하면은 저한테 계속 구박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영어를 해야 된다고 구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유아 때가 아니라 초등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초등 3학년 때도 시작하고 초등 1학년 때도 시작하고 초등 4학년 때도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초등 때 시작한 아이들이 지금 다 챕터북 읽고 잘 읽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엄마가 조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학년이건 4학년이건 조급해지지 않으면 2년 안에 다 읽어요, 챕터북. 근데 문제는 엄마가 조급하게 마음을 먹고 아이를 자꾸 체근을 하면 빨리 가려고 하다가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아이가 가는 속도에 맞춰서 그래 오늘은 영상 좀 봐.
오늘 영상 본다고 안 죽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도, 2학년 때 가야 이제 영어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좀 쉬어가도, 제가 그러잖아요. 정상에 다 만난다고. 아무리 빨리 가도 12점대 되면 더 이상 갈 데 없습니다. 그쵸? 1000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그래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수능에서 저기 100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 100점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천천히라고 하면 갈 수 있는데 이게 아기가 나이가 어릴수록 더 급하세요. 아기가 나이가 어릴수록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6살에 막 챕터 해리포터 7살에 안 읽으면 큰일 난 거. 7살에 해리포터 읽어봤자 내용 이해도 못해요. 머리가 안 커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7살에 뭐 태백산맥을 얘한테 읽게 하겠어. 그런 분 계세요? 내가 한글 독서를 빨리 땡겨가지고 7살에 태백산맥 시리즈를 아이한테 읽게 하겠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근데 영어 해리포터는 막 읽히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 읽는다고 애가 태백산맥 읽는다고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리고 또 거기 막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좀 19 내용도 나오는데 그거 내가 생각해도 읽기 싫겠다. 그쵸? 그런데 다른 책은 막 뭐 퍼시 잭슨 뭐 이런 거 막 무조건 읽히고 싶은 거야. 내용도 뭐 나도 내용 모르는데 막 읽히고 싶은 거야. 안 그러셔도 돼요. 예. 우리 집도 빨리 읽었어요. 빨리 읽었고, 빨리 갔어요. 근데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애들 똑같이 읽어요. 예, 험프리 똑같이 읽고, A to Z도 가끔 읽고, 그렇잖아요. 2점대 7살 읽는 친구나 지금 알버트나 똑같이 읽어요. 넥사일 1300 나와도 읽는 책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퍼플 안에서 2년, 3년 있으면 다 읽고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시험 보면은 다 잘 나와요. 속도대로 가면. 애한테 막 빨리 읽어야 된다고 이번 달에 어떻게 읽어야 돼. 막 엄마가 안달복달 하면 그게 아이한테 고스란히 정해주고 아이가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천천히 제대로 가려고 해보세요. 예. 중학교 때 노르웨이 숲 저도 그랬어요. 예. 예. 저도 노르웨이 숲을 중학교 때 읽었는데, 예, 충격받은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예. 아니요. 초등학교 2학년에 괜찮아요. 예. 천천히 뭐가 문제인지, 그 대신 이제 뭐가 문제인지는 봐야 되죠. 우리 아이가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내가 리딩을 할 때 그렇게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 리더스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를 이제 여기서는 단어라기보다는 파닉스 읽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고 음원을 조금 더 들려주세요. 국이 이제 힐다맘님 블렌딩 못한다고 못 읽는다고 하지 마시고 음원을 조금 더 많이 들려주세요. 음원을 들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단어를 읽어내려고 하는 게 스스로 읽힙니다.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는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원을 제대로 읽혀주시면서 천천히 가세요. 예.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예. 버블얌3 오렌지님, 국이 프리K하고 K에 올라온 지 8주 차입니다. 테스트를 보니까 1점 초반 BR 200대입니다. 리특은 지금 블루 단계이고, 음원에 기대어 읽다 보니 D단계를 편하게 읽지 않아도 읽긴 읽을 수 있습니다. 음원에 기대어서 읽는 건 읽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읽어야 읽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이 친구 추천도서 읽을 레벨 아닙니다. SR 0.5, 1.0 사이 풀고 있고, 이거 스톱! 예, EBB 시단지까지 퀴즈 진행 중 스톱! 예, 스톱 하시고, SR과 리프로 차이, SR고 리프로 1점 초반이고 BR 200대라 차이 난다고 저기 버블량 3님 이런 말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 뭐 1점 초반 BR 200에서 SR과 리프로 차이 난다고 그러면은요 예 선배맘들이 웃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직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닙니다. 예 그런
그런 레벨이 아직 아니십니다. 예. 많이 읽고 많이 리드보다 리더스를 좋아하고 왜 좀 지겹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까처럼 영상을 조금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BR 200이고 1점 초반이면 아직까지 듣는 귀가 좀 안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따라서 읽는 거를 이게 속도만 내고 블루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내 걸로 만들면서 블루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붓퀴즈 아직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베비도 스톱 하시고요. 영상을 조금 더 많이 노출을 해주세요. 영상을 좀 더 많이 노출을 해주시고, 오히려 레드 단계, 옐로우 단계를 반 박스씩 박스로 읽어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반 박스를 읽든 하루에 이렇게 복습 구간을 잡아서 거기 레벨을 좀 읽어가면서 아이를 좀 이렇게 거기를 먼저 채워주세요. 그래서 기초 리더스를 읽었을 때, 뭔가 반박스 떼기를 하면은 아이한테 잘난다고 물개박수 쳐주면서 야 너도 이제 레드는 너 천재가 됐는데 레드는 천재야 너 A단계는 진짜 잘 읽는데 야 너 B단계도 정말 잘 읽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읽는 걸 스스로 읽는 거를 즐기게 해주세요. 근데 엄마가 계속 억지로 블루 단계까지 끌고 가면서 리더스 막 읽히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친구들은 조금 더 기초 단계를 다진 다음에 퀴즈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아직 K8주차잖아요. 아직 K8주차라서 지금 A단계, B단계, C단계 GRL 단계, A단계, B단계, C단계 박스 반박스 떼기 이렇게 하면서 쭉 다시 한번 복수 구간 잡으면서 하면 어느 순간 BR도 해결되고요. 그리고 리더스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스는 언제가 가장 입문하는 게 좋냐면 기초 리더스를 충분히 읽어서 1점대의 리더스를 읽어도 뭔가 아이가 어렵지 않다고 느꼈을 때 리더스에 입문하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근데 리더스를 너무 빨리 입문하면 리더스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책을 읽는 게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 리더스로 음원을 듣고 따라 읽으면서 내가 외운 듯 안 외운 듯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읽히네 하면서 기초 리더스로 많이 듣고 따라 읽으면서 단어를 인지하고 내용을 알고 그래서 내가 1점대 도서 읽는데 내가 왜 이걸 다 알지? 뭐 이런 상태에서 리더스를 입문하는 게 좋은데 리더스를 너무 빨리 입문하면 이렇게 리더스 거부증들이 와요. 그쵸? 리더스를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리더스를 읽기 싫어하는 거는 리더스 거부증이 있는 거고 그럴 땐 기초 리더스를 조금 더 먼저 하셔서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디스 11기 오렌지님 11기 지원 10세 여하고 넥사일 4월 618 4.1 634 3.0 624 4.4 세 달째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정체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직은 하루에 만카 못 채우고 6.5드 카운트 있는데 3시간가량 걸리고 정답률은 좋습니다. 리딩센터 보내면 집중 잘하고 2시간에 6.5드 카운트 퀴즈 다 하고 오는데 집에서 읽으면 자꾸 늘어집니다. 시간을 재고 2시간에 있는 연습을 시켜야 될까요? 10세입니다. 아이가. 10세면은 급성장의 시기죠. 집중을 못할 때예요. 그래서 리딩센터 보내서 2시간에 읽어오면 이게 이제 좀 도서관이나 센터를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이제 집에서 읽는 것보다는 어디 엄마랑 카페를 가시거나 그래서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구간에서 읽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10세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됐어요. 그렇죠? 시작돼서 10세, 11세, 12세까지 쭉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 몸이 성장하면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했죠. 근데 10세부터는 급성장의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이 어렵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4.1, 3.0, 4.4라고 보면 이제 변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변함이 없다는 건 4.1, 4.1, 4.1 나와야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두 번째 달에 밀리다가 또 다시 달 보고 그러는 거 보면 SR이 좀 좀 레벨에 비해서 좀 튀었다고 보여지는 거고 스토리 이해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단어를 곱씹는 친구입니다. 왜냐면 SR 대비 넥사일이 더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곱씹으면서 읽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단어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읽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넥사일이 더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는 시간이 6,500 카운트 3시간가량이나 2시간가량 걸리면은 읽는 시간이 그래서 느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보면 책을 읽는 걸 보면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어를 천천히 생각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놓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단어를 고민하다가 스토리를 놓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뜻이 무슨 뜻이었지 생각하면서 전체 스토리를 놓치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이제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한글 독서를 좀 병행해서 한글도 문고판 정도까지 좀 읽어낼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분이 스스로 오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한글 독서를 좀 당근으로 읽히시든지 시간을 좀 분리해서 한글 독서를 하는 게 좋고, 2시간 안에 읽는 연습을 하는 건 좋겠지만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 왜냐면 지금 단어를 곱씹는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도 단어 능력은 상승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단어 능력이 상승하면 스토리는 어느 순간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채워서 영어 능력을 상승시킨 다음에 스토리 이해력을 가져도 되고, 스토리로 이해하면서 단어를 조금씩 늦게 채우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마다 공부하는 특징이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단어를 채우는 친구들이, 이렇게 읽은 친구들이 넥사이를 채우고 나면 스토리나 영어 능력이 확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집중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시고 한글 독서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지금 1시간 11분 지나서 벨라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9기 G1 프라임 하고 있는 8세 남아입니다. 3개월 SR 2.9, 3.0, 3.3 예, 렉사일 226, 400이 455 나왔고, 프라임 오면서 학습량도 늘고, 예, 계획표대로 다 하고 있어요. 리딩은 지수와 워카 페이지가 늘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학습하는 건 할만한데 리딩이 스트레스라고 하네요. 매일 2시간에 2시간 30분 동안 5권 한 걸 줄여달라고 해서 요즘은 2권만 합니다. 리딩 듣고 다시 하면 안 되냐고 했어요. 예, 8세 남아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4월 26일부터 AR 1.0 읽기 시작했으며 2.5까지 500 이하 읽고 EBB, GRL, H단계 리딩했습니다. 5월 17일부터 갑자기 ORT 재밌다고 500에서 1000카운트 읽더니 다른 리더스로 2.1에서 2.5 사이 1000카운트 리딩하고 있고, 정답률은 500 워드카운트 100 나오니 1000 이하에서 80에서 100 나옵니다. 예, 조지 워싱턴 제너럴 더그요. 예, 어렵다더니 60 나왔습니다. 예, 간혹 취향 저격인 책인 경우는 1000 이상 2.5에서 100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래도 묶음으로 리딩하고 있습니다. 정체기 같은데요. 자, 1회독 하시면 안 됩니다. 2회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에서 2.5 사이 워드카운트 500 이하를 적게 읽혀서 버거워하는 걸까요? 렉사일로 보고 SR로 보면 리더스 이 구간은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2점대 초반부터 워드 카운트 2번씩 읽고 문제 풀고 틀리면 또 풀고 인내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책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듬성듬성했다는 느낌이 좀 나요. 리딩을. 그래서 5권 읽던 걸 줄여달라고 하셔서 2권만 한다고 하는데, 리딩 특공대는 다시 하는 건 안 되고요. 왜냐면 리딩 특공대는 익숙하기 때문에 다시 하자는 거지, 8세 남하고 어려운 걸 도전할 때는 아이들은 항상 힘들어하고 엄마한테 엄마 나 힘들어라고 말하죠. 근데 어려운 거 도전할 때 그 손을 잡고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인내의 구간이고, 아이가 여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면 또 얼리 리더스로 가기 때문에, 얼리 챕터북으로 가기 때문에 2시간이 버겁다고 하면 좀 줄여도 되는데요. 책을 2번 읽어야 되는 거. 2번 읽고 문제 풀고 틀리면 다시 한번 읽고 문제 풀고 틀리는 단어 꼬박꼬박 써보고, 그렇게 학습적인 부분도 채워가면서 하고, 오히려 이제 프라임에서 학습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벨라 케이님 같은 경우는 리딩을 조금 더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조금 줄이시고요. 프라임 학습에서 조금 이렇게 방학도를 좀 밀어놓을 수 있는 건 줄이시고, 리딩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ORT가 재밌다고 한 건 ORT가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ORT는 옥스포드 리딩 트리 중에서 키퍼 주인공인 ORT를 가지고 ORT라고 하잖아요. 스토리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건 쉬워서 좋아했을 겁니다. 대부분 이 레벨대에서는 ORT가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스토리가 한번 파악이 돼서 주인공이랑 배경이 파악이 되니까 2점대 초반 리더스 중에서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쉬울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자, 500 카운트부터 차근차근 500에서 뭐 600 이렇게 추천 도서 위주로 읽어 가시고요. 추천 도서로 읽어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답률이 떨어진 60이 나왔으면 다시 한번 읽고 예, 문제 풀고 틀리는 단어 한번 리뷰해 보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한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요 구간은 조금 학습적인 부분 같이 붙이면서 리딩을 예, 존버의 구간이에요. 요즘 존버라고 하더라고요. 버텨야 된다고. 예, 예. 그 앞에 존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욕이니까. 존버의 구간이라. 요즘 애들 말로 존버의 구간입니다. 2점대. 존버하세요. 예, 예. 그러면 또, 이게 버티다 보면 또 상승을 합니다. 예. 버티다 보면 상승하는 게 또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리더스 끊임없이 읽어 가셔야 돼요. 2점대부터 2점대 초반 읽고 2점대 중반 읽고 추천 도서 나온 거 읽고 그래서 쭉 읽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벨라 K님까지 진행하셨습니다. 맞아요. 존버는 승리합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소개하신 분한테 나방 좀 들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답답합니다. 예, 좀 이렇게 듣고 조금만 바뀌시면 아이들이 오를 텐데 거기를 이제 못 버티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은 저도 답답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